조금 느리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넘어가는 게 좋냐, 아니면 일단은 빠르게 많은 거를 배우는 게 좋냐 고민하실 건데요. 제가 모든 공부에 통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영어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 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무거나를 결정하는 기준은 내가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원 공부라든지 뭐 그런 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걸 완벽하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완벽하게 공부하고 넘어간다 주의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의 완벽의 기준에는 어원을 이해하는 것은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는 채널 하시는 조승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어원을 이해하는 거에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되게 재밌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원에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그 언어가 그 단어가 어떻게 원어민들 사이에서 쓰여지고 어떤 문장에 어떤 맥락 속에서 응용이 되는지 그거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제 일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써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이거에 뭐 어원이나 그 언어가 어떻게 파생됐고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완벽하게 한다는 것과 그분의 기준에서 완벽하게 언어 공부를 한다는 거는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완벽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 또 저는 수험생일 때, 입시를 할 때는 넓고 얕게, 빠르게 많이 회독하면서 그 단어의 범위를 넓히는 거에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되게 효과가 있고 그때는 그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회독수를 늘리면서 내가 정복해 나가는 단어의 수를 이렇게 체크하고 그 지평을 넓혀가는 거에 되게 재미를 느꼈고 지금은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되고 읽을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넓고 얕게 아는 것보다는 좀 하나를 깊게 진득하게 알아서 내가 말하고 쓰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ctive vocabulary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저한테 더 많은 재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영어를 배우고 계시거나 한다면 입시 목적일 수도 있고 회화 목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넓고 얕게라도 빨리빨리 많은 부분을 강의를 듣고 뭐 교재를 풀고 공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하나라도 진득하게 붙잡고 제대로 이해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거를 고민하실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고민을 하는 이유는 둘 다 매력적인 공부법이고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고민을 하는 걸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답변을 구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내 판단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거 판단 조금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가 나락에 가지 않을 거고 약간 비효율적으로 공부한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재미와 즐거움을 준다면 지속 가능한 공부 영어 습관, 영어 공부 습관을 만드는데 무조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의 기준은 내가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보는 건데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일지 저 방법이 더 효율적일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내가 어느 방법으로 할 때 더 재미를 느끼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면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넓은 부분을 회독하는 것에 더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에 더 몰입이 잘 되고 공부 시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외워야 좀 성에 찬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공부 시간도 오래오래 가고 내가 한번 4시간, 5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선생님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저는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 느려요. 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럼 제대로 이해하는데 그럼 정말 내가 4시간, 5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입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막연한 감정만 있고 막상 제대로 이해하는 공부법을 택해도
30분만 앉아있으면 금방 딴짓하게 되고 정신이 팔리게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내용이 좀 어려워서 하기 싫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일단 진도를 빨리 빼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공부 시간이라든지 몰입도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시간 내가 1년 공부를 하면 뭐 2년 공부를 하면 이 정도 실력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치에 안 맞으면 근데 방법을 수정해서라도 그 기대치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왜냐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임의로 나는 2년 안에 무조건 영어를 트이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청소년이에요. 근데 키가 크잖아요. 그럼 180 막 이렇게 크는데 난 15살 때까지 180을 찍을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선이 있는 것처럼 학습도 내가 가진 베이스나 인지 기능이나 집중력이나 체력이나 그런 수많은 환경들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면서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인지 기능과 내 체력과 그런 모든 요소들이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안에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항상 오히려 시간 낭비를 하게 되거나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단은 지속 가능하게 재밌게 즐겁게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 루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고 있으니 몇 년 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계산을 한 뒤에 그러면은 이걸 꾸준히 유지해서 몇 년 뒤에 저기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이겠죠. 그래서 사실 목표 지향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그거를 위해서 뭔가 이게 더 효율적일까요? 저게 더 효율적일까요? 이거 딱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만 미친 듯이 팔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안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 또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저한테 뭐가 좋은 방법일지 일일이 따져보고 실험해보고 생각해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정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일이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소하니까 영어를 잘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하고 제대로 된 길로 가야지 지금 단기적으로 내가 뭔가 성과를 딱 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게 나의 기술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피상적이고 얄팍하게 그냥 뭐 시험 점수 하나 어떻게 잘 받아볼 수 있겠지만 그게 내가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성장의 기반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라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많은 것을 넓고 얇게라도 배우는 게 낫냐, 이 논쟁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뭐라도 좋으니까 계속해라. 지속 가능하게 해라.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으려면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재미가 있는 방법이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그러면 재미가 당연히 없고 반대로 내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알아가고 체화가 되고 내 것이 되면 그게 재밌는 거거든요. 내가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재미가 없는 경우는 잘 없고 반대로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분하게 하는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저는 이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그냥 단순히 뭐 공부를 하기 싫은 공부를 재밌게 한다의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가 충분히 뭐
편안하고 안락하진 않더라도 그 안에서 나름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공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부에서 나름의 재미를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뭐 때문에 재미가 없는지, 내가 쌓이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건지, 이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로 여러분들의 루틴 그리고 꾸준한 공부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공부에 통달한 사람도 아니고 뭐 나름대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학점도 받고 그랬지만 영어 공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요즘 이제 관심이 생겨서 문학 작품도 더 많이 읽고 뭐 수학 공부도 하고 논리학 공부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다른 공부에 있어서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다른 것에도 적응이 될 거라는 가설을 가지고 지금 해보고 있는데, 막상 해보다가 수학 공부에는 좀 다르더라, 아니면 뭐 재테크를 공부할 때는 또 다르더라, 이런 식으로 제가 다른 인사이트가 생기면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효율적인 공부법, 또 성장 방법,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